이분들이 왜 이 지역에서 왜 이런 거래를 많이 했는지, 왜 이 타이밍에 매도를 하고 나왔는지. 안녕하세요. 집 보여준 여자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지역을 잘 선정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드실 때가 종종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면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어느 지역에 투자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곤 하죠. 사람은 비교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비교를 통해 인정받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저도 종종 다른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투자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곤 해요. 그래서 이러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알아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외지인 투자처를 알아야 하는 이유. 저는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이기 때문이죠. 부동산을 분석하는데 자꾸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다면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부동산 분석에 필요한 수많은 자료를 손품만으로도 손쉽게 얻을 수 있어 정보의 반영이 빠릅니다. 이에 따라 오를 것 같은 지역에 선진입하시는 분들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분들은 본인의 거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투자처를 찾아요. 바로 외지인 투자자죠. 아마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지인이 들어와서 이 동네 집값 다 올려놨다고. 그만큼 타 지역에 거주할수록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의 확률이 높고 그분들의 매수와 매도는 매우 전략적이죠. 부동산 공부가 목적이신 분들은 이러한 외지인 투자자가 시세를 조정한다는 비판을 하기에 앞서 이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해야 해요. 이분들이 왜 이 지역에서 왜 이런 거래를 많이 했는지, 왜 이 타이밍에 매도를 하고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이 지역 분석이 출발하는 거죠. 두 번째, 외지인이 많이 들어간 지역 찾는 방법. 그럼 본격적으로 외지인이 많이 들어간 지역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정보를 들어오시면 목록에서 부동산 거래 현황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파트 거래 현황을 누르시고 좌측 세부 메뉴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클릭하시면 아래에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이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정보에서는 매월 말 전월의 거래량 분석 자료를 발표하는데요. 이 통계를 통해 해당 지역 사람과 외지인이 매입한 아파트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8월 말이 조금 안 된 시점에서 지난달이 아닌 지지난달의 통계가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통계 시점이 과거인 이유는 바로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작성되기 때문이에요.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30일이기 때문에 8월 말이 되어야 비로소 7월달 거래가 집계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지역에 따른 매입자 거주지가 보이는데요. 관할 시군구내와 관할 시도내는 해당 지역과 인근에서의 거래가 이루어진 수치고 아래의 관할 시도 외 서울, 관할 시도 외 기타는 서울과 해당 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외지인 거래량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관할 시도의 서울과 기타를 합산한 수치를 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부산에 보시면 2022년 6월 기준 관할 시도의 서울, 즉 서울에서 부산 아파트를 매수한 건이 31건, 관할 시도의 기타, 즉 서울과 부산이 아닌 기타 지역에서 매수한 건이 283건으로 합하면 총 314건의 외지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6월 기준 총 거래량인 1831건에서 외지인 거래가 단 314건이니까 전체 거래 건수의 약 17% 정도가 외지인 거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지역별로 외지인 거래 건수를 보시다 보면 기준 시점에 유난히 외지인 거래 건수가 많은 지역이 눈에 띌 수 있거든요. 그럼 갑자기 이 지역의 외지인 거래 비율이 늘어난 이유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다든가 미분양이 줄고 있다든가 아니면 전세가가 높다든가 지역적 호재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역추적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투자처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주식을 살 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주식을 사고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지를 보시면서 종목과 시점을 참고하시잖아요. 부동산도 같아요. 소위 전문가의 선택을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들의 선택이 무조건 다 맞고 정확한 건 아니에요. 다수라고 그리고 선진입했다고 그들이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겠고 또 이 통계는 한두 달 전의 지표라 내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금세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역 분석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임에는 틀림없으니까 이렇게 매월 찾아보시면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 지역을 먼저 정해놓고 분석해 나가 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왜 이 지역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시면서 지역 선정의 기준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공부가 되실 거예요. 세 번째, 법인 거래와 갭 투자 지역 찾는 방법.
똑같은 거래량을 가지고 매입 주체별로 집계한 통계가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의 월별 거래 주체별인데요. 바로 법인 매수 매도 통계예요. 이를 통해 법인이 많이 매수한 시기와 지역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 단위로 거래 주체를 보시면 2022년 4월과 5월에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한 건수가 유난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으로 매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다음 달인 6월을 보시더라도 법인 매도 건수가 3분의 1로 확 준 것을 볼 수 있죠.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법인이 많이 들어간 지역에서는 4, 5월 달에 법인 매도 물건을 좋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사이트는 제가 자주 이용하는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도 외지인 거래를 살펴볼 수 있어요. 한국 부동산원처럼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특정 지역의 외진 거래량을 보고 싶다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지역 분석 탭으로 들어오셔서 지역을 선정하시고 보시는 것과 같이 매입자 거주지별과 법인 거래 추이를 설정하세요.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어느 시점에 외진 거래가 많았는지, 법인 거래가 많았는지 차트를 통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보실 수 있는 사이트는 아실의 갭투자 증가 지역인데요. 갭투자 자체가 전세를 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의 확률이 크죠. 따라서 투자자들이 어느 지역에 갭투자를 많이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갭투자는 시구군으로 볼 수도 있고 아파트 랭킹으로도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외지인과 법인 거래 현황, 그리고 갭투자 증가 지역까지 찾는 법을 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남들이 선진입한 지역과 시기를 파악해서 그 지역을 역추적함으로써 지역 분석의 팁들을 얻으실 수 있고요. 투자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처를 선정할 수도 있어요. 더불어 법인이 많이 들어간 지역에서 특정 시점에 급매물을 선점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표들을 쫓아 아무런 분석 없이 따라 투자한다면 아무런 발전이 없겠죠. 투자에는 확신이 중요해요. 확신이 있어야 끝까지 버틸 수 있거든요. 타인에게서 얻은 정보만으로 투자를 한다면 사사로운 변수 하나하나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통해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 확신을 얻은 다음 실행하며 인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닌 투자를 배우시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